자, 이어서 우리 가축재보험 특약에 대해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약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온 게 협정보험가액 특약입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 가축재보험에서는 여러분이 시험 1과목에서는 보상하는 손해 있잖아요. 그 보상하는 손해하고 그 다음에 이 특약 중심으로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약 봐볼게요. 자, 첫 번째 협정. 협의하여 정한 거예요. 협의해서 뭘 정한 거예요? 보험가액을 정했단 말이에요. 협의해서 보험가액을 정했다. 무슨 가액을? 사고 당시에 가액을 정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 같은 경우에 아니면 돼지 같은 경우에 비육동 같은 경우 있잖아요. 비육동. 그 사고 당시에 그 몸무게 그 적용 체중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사고 당시에 가액을 정하잖아요. 근데 일부 이렇게 축정에 대해서는 너가 사고 당시에 죽으면 너 그 가격 줄게 라고 이미 어때요? 그 가격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협정보험가액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봐볼게요. 자, 적용하는 가축이 언제? 계약을 체결할 때. 재보험 사업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뭐예요? 협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 가입 기간 중에 보험 가입으로 한다는, 즉 보험 가입 금액이 뭐가 된다고요? 사고 당시에 보험 가입을 한다는 기평가 보험 특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자면, 자, 누구를 해버릴까요? 자, 유량검정조서. 자, 여기, 자, 우리 유량검정조서라는 것은 젖소 중에서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애를 갖다가 우리가 유량검정조서라고 표현합니다. 자, 얘를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미리서 정해버리는 거야. 자, 얘가 만약에 몇 월령? 자, 24월령 된 우리 유량검정조서를 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1년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을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자, 1월 1일 보험 가입하고 12월 31일 끝나요. 그럼 이때 우리가 가입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야, 앞으로 네가 10월 31일 날 폐사해도 너는 얼마 줄게? 500만 원 줄게. 네.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즉 사고 당시에 가격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얘가. 근데 만약에 얘가 너는 10월 달에 폐사해도 500만 원, 그리고 언제 또 앞으로 3개월 후에 폐사해도 500만 원, 또 언제 11월 후에 죽어도 폐사해도 500만 원, 또 6월 달 6개월 후에 폐사해도 500만 원. 즉 이 사고 당시 있잖아, 이 보험 기간 동안 동일해버린 거야. 이 보험 기간 동일해버려. 즉 사고 당시에 너 얼마 줄게라고 미리서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평가, 이미 금액을 사고 당시에 가액을 책정해놔버렸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을 책정했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협정보험가액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가격이 이렇게 큰 저격 없이. 왜냐면 얘들은 어쨌든 좀 비싼 애들 대상으로 좀 해요. 아니면 미리서 좀 난해한 애들은 갖다 금액을 정해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협정보험가액 특약으로 가입하는 축정들이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 종비누 누구예요? 우리 종잖아요. 이게 저기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소 중에서도 종모우가 있고 종비누가 있잖아요. 종비누. 그 다음에 돼지에서 종돈이에요. 종돈. 그 다음에 자돈. 그 다음에 우리 종가금. 우리 가금류 종계 같은 경우도 다 해당되거든요. 그 다음에 유량검정조서. 그리고 우리 종모우 있잖아요. 종모우. 그리고 우리 기타 가축이 우리 가금류에서도 우리가 협정보험가입 특약으로 가입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다 어디에? 기타 재보험 사업자가 인정하는 가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서 딱 정해버린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협정보험가입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이 유량검정조서 있잖아요. 이 유량검정조서도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협정보험가입 특약으로 가입한다고 했죠. 이 젖소는 우리가 우유 생산이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우유가 굉장히 많이 생산된 애들은 뭔가 검사에 인정된 젖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젖소라고 표현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유량검정조서라는 것은, 그러면 이런 유량검정조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유량검정조서 농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어때요? 좀 더 우유 생산이 높아야 되겠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교를 뭘로 하냐면 이 평균 유량하고 그 다음에 체세포 수로 합니다. 그럼 이 체세포 수는 좀 염증 세포 비슷한 이런 개념이라고 좀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체세포 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체세포 수는.
그리고 이 유량은 당연히 어때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유량 생산이 많이 나와야 좋으니까. 우리가 보통 젖소 같은 경우는 유량이 1년에 우리가 우유 생산은 약 305일, 우리가 365일 우유 생산하지 않아요. 약 60일 정도는 우리가 권유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젖소가 좀 휴식 타임, 임신을 위해서 좀 쉬는 기간인 거예요. 그때는 우유가 생산되지 않아요. 그럼 약 305일간 우유 생산을 하는데 보통 우리 평균 젖소들이 우유가 5,000kg, 6,000kg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유량 검정 젖소가 되었을 때는 봐보시면 젖소 개인만 봤을 때는 11,000kg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최소버스는 20마리 이하가 되어야 되고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 농가는 이제 젖소를 여러 마리 갖고 있으니까 평균치를 봤을 때는 평균 유량이 10,000kg 이상, 최대버스는 30마리, 즉 30하고 11,000하고 그 다음 20마리. 이건 꼭 기억, 별표.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농가 기준에는 직전, 즉 305일 기준으로 했을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산차, 305일 역시 산차인데 여기 산차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젖소를 분만을 하잖아요. 그러면 산차 젖소가 몇 번 정도 이렇게 분만을 하냐 이제 그런 것을 첫 번째 산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면 뭐 초산 막 이렇게 하듯이 해서 산차라는 것은 분만 해차를 표현하는 거야. 분만 해차, 차수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요건, 즉 여기가 유량 검정 젖소로 되었을 경우에는 유량 검정 젖소는 뭐에? 시가하고 관계없이 협정 보험가액 특약으로 뭐한다? 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 아무래도 어때요?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왜냐면 기능이 좋은 애들이니까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꼭 협정 보험가액 특약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동인수라는 것은 자 상호 공동인수. 그래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인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특별난간. 그래서 이 재보험을 나 혼자 취급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보험회사 여럿이서 공동으로 우리가 인수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도 공동으로 책임지자. 그걸 갖다 우리는 공동인수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지정대리. 자, 지정하는 거예요. 청구를. 자, 이러면 계약자 또는 특별히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할 때 또는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보험은 계약자가 있죠. 계약자가.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피보험자가 있죠. 피보험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수익자가 있죠. 자, 우리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이쪽에 우리가 그 손해보험 이쪽에 특히 우리 가축 재보험에서는 거의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내가 계약자이면서 내가 또 피보험자이면서 내가 수익자인 경우도 있죠. 근데 나한테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에 대해서 당신이 좀 대신 청구해주고 당신이 수령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지정하겠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뭐 배우자라든가 가족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보통 지정을 하겠죠. 지정했을 때 그걸 갖다 우리는 지정대리 정구 서비스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보험료를 뭐 할 수 있다? 연납이 아니라 분납도 가능하더라. 왜냐하면 우리 가축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분납이 가능하더라. 자, 그 다음 축사입니다. 우리 축사는 특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축사는 모든 축종에 다 이렇게 축사는 가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축사는 우리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축사는 보상하는 죄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풍수, 설, 지진, 그리고 화재였습니다. 자, 여기가 벼락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벼락 들어가지 않습니다. 풍수, 설, 지진, 즉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즉 축사에는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자, 얘가 별로 우리가 축사가 되겠죠. 축사. 그리고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속물, 부착물, 부속 설비도 뭐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럼 부속물이라는 것은 대문, 관, 그다음에 곡간, 애들 갖다가 우리는 부속물. 그다음 간판, 네온사일, 안테나, 애들 갖다가 우리는 부착물. 그다음 안에 급수시설, 급수, 난방 이런 것들, 가스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부속 설비. 우리 원해시설에서는 애들을 갖다 우리가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부속 설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들도 어쩔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 설에 누누는 보상 안 받을게. 즉 부보장이잖아요. 자, 그럼 이런 설에서의 부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입니다. 즉 돈사하고 가금사. 당연히 얘를 가입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보험료. 깜짝 놀랐어요. 자, 돈사하고 가금사. 자, 돈사하고 가금사가 우리 설에서의 부부장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돈사는 저희가 보험료 할인을 얘는 4.9% 보험료 할인해줘요. 가금수는 9.4% 보험료 할인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축사 특약에 가입한 우리 있잖아요. 우리 축사는 뭘 가입할 수 있다?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집 화재로 인해서 남의 건물에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특약이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 즉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었을 때 법률상 책임이에요. 그다음 동물복지 인증. 자, 우리 특히 동물복지에 제일로 시달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닭이죠. 닭 완전 밀식 사육하잖아요. 완전 조그마한 공간에서 걔네들은 뭐예요? 이렇게 계란 낳고 그러잖아요. 달걀 생산하고. 진짜 참혹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근데 이 애들이 결국엔 이러잖아요. 이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애가 좋은 건강한 몸으로 결국에는 계란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 계란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럼 좋은 계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도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론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학대시키지 말라는 개념도 강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론은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국민의 건강을 더 높이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물 복지를 받은 좀 동물을 있잖아요. 어떤 그런 기준이 있겠죠. 막 밀시사육이라든가 어떤 저런 전반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검사해가지고 이런 동물복지 인증을 받게 되면은 그 축주에 대해서는 뭐가 되냐면 보험료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 특약이 있는 게 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동물복지 인증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군해에서 생긴 폭발 파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 그래서 공통이라고 그랬어요. 축구화. 자, 소 도체 계란 보장 특약 보겠습니다. 얘는 소에만 있는 거예요. 자, 소를 도축하게 되면은 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리고 그 판정대에서 판정 도장을 꽝꽝 찍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결함, 막 근출혈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근염이라든가 이런 결함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결함을 찍게 돼요. 근데 이 결함 원인에 가보면 근출혈, 수정, 예상, 근육 제거, 기타의 결함 총 6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유가 있겠잖아요. 근데 얘를 도장을 받게 되면 당연히 경매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경매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보험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 경매시. 경락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쳐. 즉 도축부터 언제까지? 경매시까지 발견된 소 도체 결함에 대해서 즉 경락 가격이 하락하여 보상해주는 특약 이름을 갖다가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이더라. 자, 대지 특약 보겠습니다. 질병 위험 보장 특약. 즉 풍수설 지진 우리 주계약에서 이렇게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계약에 질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특약에다가 질병 위험 보장 특약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봐보시면 주로 뭐예요? 유자돈. 여기 애들한테 가장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들한테 우리는 주로 자, TGE, PED, 로타바이러스, 전염성 위장염, 유행성 설사병 얘들을 갖다가 우리는 한다. 자, 보상을 해주는데 당연히 봐보시면 보험기간 중에 자, 보험기간 중에 애들이 이런 병으로 폐사했어요. 자, 1월 1일부터 보험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자, 이 기간 안에 당연히 뭐예요? 이 병으로 인해서 폐사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오늘 설사병 걸렸는데 이 돼지가 시들시들 하다가 이 보험기간 안에 폐사한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보험기간이 끝나고 나서 폐사하는 경우겠죠. 근데 지금 병에 걸린 것은 보험기간 안에 걸린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 자, 예를 들자면 언제요? 12월 25일 날 PD 설사병이 얘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자는 언론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험기간 종료 이전에 질병 지금 PD가 걸렸어요 라고 뭐 한 거예요? 서면으로 어디한테 재보험 사업자한테 통지했어요. 그러고 나서 30일 내 즉 그 통지하고 나서 이 안에
즉 이 기간 30일 이내에 대지가 폐사했다. 즉 보험기간 종료는 됐죠. 종료는 됐지만 그 사고 원인이 보험기간 안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이 며칠? 30일. 근데 기산점이 뭐라고요? 보험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그 사고 발생 통지일로부터 30일 통지하고 질병의 발생을 토면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폐사. 자, 그 다음에 휴지. 자, 축산휴지. 연기된 사고의 원인으로. 자, 일단 군의 가축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어. 이 말은 뭐예요? 예를 들자면, 뭘로 인해서, 뭘로? 자, 화재로 인해서. 자, 화재로 인해서 돼지가 비육돈이 100두, 그 다음에 자돈이, 자, 100두가 폐사한 거예요. 그럼 이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 가축보험금을 준단 말이에요. 자, 가축보험금 지급했어요? 보험금 지급. 근데 이제 우리가 영업을 못 해버리죠. 그럼 그 영업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축산휴지 이연보장 특약이에요. 이 축산휴지 이연보장 특약은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금 줬어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여기하는 축산업이 중단 또는 휴업, 휴지되었을 때 그 생긴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특약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축산휴지 이연보장 특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폭염재해보장. 우리 대지는 주기하게 풍수, 설, 지진, 화재만 보상을 합니다. 즉 주기하게 폭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약에다가 폭염을 또 이렇게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폭염재해보장 특약. 그래서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손해입니다. 그때 이때. 자, 우리가 보상하는 기간이 있어요. 자, 폭염특보의 발령 전. 자,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자, 해제했어요. 해제하고 나서 또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우리가 폐사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답니다. 자, 폭염을 예를 들자면 폭염 발령일이 자 8월 5일이에요. 그리고 폭염 해제일이 언제냐면 8월 15일이에요. 폭염 해제일이. 근데 우리 보험기간은 우리가 언제부터 보험을 가입을 해놨냐면 8월 전년도에 8월 14일 날 보험 가입해 갔고요. 전년도에 해가지고 애가 8월 13일 날 끝나는 거야. 자, 우리가 1년을 보험 가입을 해놨어요. 여기는 2021년, 여기는 이제 2022년. 자,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때 폭염 발령이야. 발령을 했는데 이때 만약에 이제 우리 돼지가 폭염으로 폐사했어요. 근데 폭염으로 언제 폐사를 했냐면 8월 며칠 날 8월 10일 날 폐사했어. 이건 당연히 보상해주죠. 당연히 보상해줘요. 근데 이번에 며칠 날 했냐면 8월 4일 날 돼지가 폐사했어. 이때 돼지가 자 10마리가 폐사했어. 근데 물론 이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몇 시냐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막 24시다 그런 거 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건을 준다면 그냥 딱 심플하게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며칠이라고. 근데 물론 시간을 주면 뭐 발령일이 이때가 뭐 발령일이 오후 3시다. 또 해제일이 또 역시 오후 3시다. 또 이렇게 주면은 전후 24시간이니까 그 전 24시간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4시간 업을 하고 또 뒤로 24시간이니까 여기 해제 이후에서 24시간, 전 24시간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해보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안에 폐사했을 때 보상해 주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전이니까 그러면 8월 4일 8월 오후 4시니까 언제부터? 오후 3시부터 그죠? 오후 3시부터 언제까지? 다음 날이잖아요. 8월 언제까지? 16일 오후 3시까지 이렇게 그 안에 폐사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있잖아요. 보험 기간 종료일까지 해제되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봐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보험 기간이 8월 13일 날 끝나는데 해제일이 8월 15일이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보험 기간은 끝나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는 우리는 우리 보험 해제일이 언제가 되냐면 이 보험 종료일이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우리는 보상하는 날짜는 언제까지냐면 이거에 의하면 언제부터? 8월 4일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8월 14일 오후 3시까지다 이 말이에요. 8월. 즉 우리 여기가 되니까 우리 보험기간 종료일이 뭐가 된다고요? 해제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보험기간 종료일이 해제일이 된다고.
이거. 그래서 일단은 우리 폭염은 폭염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폭염 발령 해제 후 24시간 후 그 사이에 어떤다.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주더라. 근데 중간에 우리 보험기간이 끝나버린다. 아직 폭염 해제가 안 됐다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 보험기간 종료일이 뭐가 된다고요? 해제일이 돼. 그러니까 보험기간 종료일 해제니까 우리가 해제일로부터 24시간 이후까지니까 우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주더라. 자, 이게 기본 우리 폭염에 대한 보상 기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적 장치. 얘는 누구하고 누구에 해당됩니까? 대지하고 가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기적 장치. 자, 전기 장치 또는 설비, 보상하며. 즉, 전기적 장치로 손해를 보상한 특약으로 누구하고요? 대지하고 가금에 공통 적용되는 특약이더라. 즉, 전기 장치 또는 설비 중 파괴 또는 변질되어 온도의 변화로 목적에 발생할 때 손해를 보상하더라. 즉, 온도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겠어요? 뭐 질식사라든가. 그 다음에 겨울 같은 데는 뭐예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버릴 수 있겠죠. 난방을 좀 가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여름에는 뭐 질식사,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방금 폭염도 폭염 발령 24시간 전부터 폭염 해제 후 20시간 후부터. 그다음 질병도 그랬잖아요. 질병도 보험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미리서 내가 보험기간 안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서면 통지를 했다 그러면 그 이후 30일도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얘도 그럼 그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했을 때 언제? 사고 발생한 때로부터 몇 시간? 24시간. 자, 우리 전기적 장치가 오늘 발생을 했어요. 오늘 전기장치가 고장났어. 그럼 이제 바로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언제까지 보장해 준다고요? 24시간. 그 사이에 뭐 하면 폐사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풍기가 안 돌아. 그럼 닭들이 어때요? 막 시들시들해. 근데 그것이 며칠간? 24시간 이내에 폐사하면 보상해줘. 근데 자, 우리 지금 환풍기가 고장 났는데 한 5일 있다가 5일 있잖아요. 5일 있다가 나한테 보상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24시간 이내라는 거. 그 다음에 부보장. 자, 부보장 폭염으로는 보상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부보장은 다 보험료 할인해 주는 거예요. 자, 시스물 반식. 얘는 뭐예요?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는 얘는 정모마에 해당되는 거. 자, 불임, 보험기간 중 불임이라고 판정된 경우. 자, 운송입니다. 운송. 자, 운송이에요. 운송. 그다음 경주마 부적격. 그래서 경주마 부적격. 어떤 경우겠어요? 건염, 인대형, 골절, 실명. 그죠? 건염, 인대형, 골절, 실명. 경주마 부적격 판정. 근데 만약에 이 경주마가 뭘로? 용도가 변경돼요. 왜냐면 이 경주마들은 다 굉장히 어때요? 엄마로부터 성능이 다들 좋잖아요. 즉 엄마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혈통이 좋은 애들이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그런데 뭘로 가겠어요? 즉 종마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변상 처리, 그냥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경주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즉 종마로서의 기능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경주마 부적격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 이번에 나온 거예요. 새로 경주마. 자, 얘는 어디에만 해당된다고요? 경주마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종마라든가 뭐 일반마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얘는 즉 질병 등에 의한 폐사는 즉 뭐냐면 있잖아요. 폐사한 경우, 즉 우리가 질병은 즉 신규 관리부터 1개월 이내는 우리가 면책이잖아요. 보험금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경주마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질병 등에 의해서 보상한다는 특약입니다. 즉 우리가 경주마는 굉장히 건강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경주마는 어지간해서는 질병으로 폐사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안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개월 이내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를 했을 때도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특약을 가입했을 때?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을 가입했을 때. 얘는 경주마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종마라든가 이런 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폐사 긴급도축 확장보장. 얘는 누구한테 해당된다? 사슴하고 양에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기타 가축에서는 풍수, 설, 지진, 화재로 인해서 폐사했을 때만 보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타 가축이라는 것은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가 기타 가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슴하고 양은 좀 비싼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조금 더 보상의 범위를 더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약을 가입해라? 폐사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을 가입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계약에서는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폐사 긴급도축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병 불의해서 하고 그리고 뭐 또 긴급도축도 보상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방금. 즉 폐사도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도 질병이 아니라 다시 자 폐사 보상합니다. 그리고 긴급도축 보상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예, 이렇게. 근데 이제 폐사의 원인이 이렇게 더 깊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타가 주계약에서는 풍수설 지진 화재만 보상하지만 얘는 뭐예요? 각종 사고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즉 풍수설 지진 등 그 다음에 폭염 그다음 각종 사고 다 해준다. 그리고 질병도 보상해주겠다. 그리고 또 화재는 기본 있죠. 화재. 그리고 긴급도축은 우리가 아까 방금 3가지밖에 안 됐잖아요. 부상, 난산, 산후마비 보상을 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자 꿀벌. 자 낭충봉합 부패병, 부젖병. 자 얘는 낭충봉합 부패병은 2종입니다. 우리 법정 전염병 즉 2종. 그리고 감염, 볼통, 소각 포함. 즉 얘는 우리는 꿀벌은 벌통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벌통. 뭐 가축 개체수 우리가 산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벌통으로 손해평가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부젖병은 3종 전염병이네요. 했을 때 역시 우리가 벌통 손해를 보상을 해준다는 거. 가축에게 손해평가 단위가 벌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약 내용 보겠습니다. 다 포괄인데 개별로 가입한 애들이 누구예요? 즉 이게 종모우하고 누구하고 말. 자, 종모우하고 우리가 말은 개별 가입, 나머지는 포괄 가입. 자, 역선택.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포괄 가입을 안 하게 개별 가입하게 되면 방금도 했지. 자, 제가 어때요? 우리 재보험 사업자는 지금 현재 그 가축이 어떤 가축이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어떤 가축이 상태가 좋은지를 몰라. 그냥 정보의 비대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약자는 어때요? 좀 상태가 안 좋은 애들. 건강하지 않은 가축만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면 걔는 당연히 사고가 많아서 손해율이 높아지고 걔는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같이 공동 부조하는 모든 계약자들의 손해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역선택 반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부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종모하고 말은 각각 개별 가입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소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우리는 소는 가입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축사도 역시 전부 가입이에요. 축사도 전부 가입. 다만 태양광 이런 애들은 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그럼 우리 어떻게 산정할 거니? 그 말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은. 왜냐면 우리가 보험 가입하고 일치해야지.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보험 가입하고 일치를 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리 보상 안 받고 손해액을 다 우리가 보상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저희가 비리 보상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어때요? 보험 가입을 빵빵하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보험 가입은 어떻게 산정하니? 그랬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재보험 사업자가 기준 가액을 산정하고 기준 가액을 산정을 해요. 그리고 보험 사업자가 제시하는 기준 가액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계약자가 임의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여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소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는 자, 1월 1일 날 제가 보험 가입합니다. 그럼 이제 1년을 가입을 해. 그럼 우리가 만약 이때 우리가 3개월 된 소를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해봐요. 근데 이때 만약에 3개월 된 소값이 1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얘가 10개월 후에 만약에 소가 폐사했어? 그럼 이때는 소 원령이 13원령이죠. 근데 이 13원령 된 소가 100만 원일 땐 절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만약에 소값이 300만 원이야. 즉 사고 당시에 이 300만 원을 갖다 영어를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고 당시의 보험 가액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을 이 100만 원만 설정을 해놨을 경우에는 이 보험 가입 금액은 100만 원이야? 사고 당시의 보험 가입은 300만 원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비리 보상에서 3분의 1밖에 안 되겠죠. 비리 보상에서 계약자한테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때 우리는 보험 가입을 100만 원으로 하지 않고요. 이 소가 앞으로 계속 클 거야 해서 우리는 성장 추이를 반영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 사업자가 자, 이 소는 앞으로 최대 12개월까지 한다면 얘는 총 15개월 정도 됐을 때도 우리는 폐사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15개월, 14개월 된 그런 기준 가액을 알려줘요. 기준 가액을. 네.
당신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이 가입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가액이 산정이 되면은 계약자가 나는 그래도 보험료가 비싸니까 나는 그래도 일부 보험 받아도 괜찮아. 그러면 계약자가 나는 50%만 가입할래. 나는 그래도 나중에 소가 클 걸 생각해서 더 많이 가입할래. 그래서 150%까지 계약자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즉 재보험 사업자가 이렇게 기존가액, 계약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그 기존가액, 계약자 있잖아요. 이 속값을 반영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클 걸 반영해서. 그러면 우리가 대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대지는 중간에 개체수 변화가 엄청 날 거 아닙니까? 막 출하 이미 돼버리고 또 중간에 많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개체수 변화가 엄청 많아지죠. 대지 같은 경우에는. 대지 같은 경우에도 총 있잖아. 지금 전체 사육 두수 얼마인데 지금 전체 사육 두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0두가 있다고 해봐요. 1000두. 그럼 얘를 갖다 1000두에 해당되는 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해당되는 금액. 그럼 이 1000두만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중간에 많은 개체수 변화가 있으니까. 그럼 이 1000두 가격의 가격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기존가액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기존가액의 최소 50%에서 최대 150%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즉 재보험 사업자가 기존가액을 산정해주고 이 기존가액을 누가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해서 우리는 뭐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자, 보험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가축 재보험 제가 이제 이미 기존 강의에서 제가 판서 강의로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엊그저께 조금 그 4월 29일 날 개정된 것은 다른 내용은 그렇게 개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축사에서 화재 손해에 있어서 기존 교재에는 우리가 벼락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벼락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순수한 화재만 보상해 주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희가 1과목 가축은 제가 여기서 정리하고 그다음 다시 2과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열심히 해보시게요. 감사합니다.